안녕하십니까. 절세의 달인 문길성 CFP입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 2탄. 전번 시간에는 상속세 계산 방식을 통해서 구조를 한번 알아봤죠. 그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무 2탄 시간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주 상속재산과 추정 상속재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간주는 확정적이기 때문에 번복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조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추정 상속재산은 증거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번복할 수 있다. 이 뜻은 다시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인 거죠. 간주 상속재산은 퇴직금과 사망보험금, 신탁재산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상속재산가액을 줄이기가 어렵겠죠. 확정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망보험금은 미리미리 사전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조금 줄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상속세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주 상속재산 중에 사망보험금의 상속세 없애기, 아예 상속세를 없애는 방법인 거죠.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아버지고요. 수익자가 아들일 경우 이럴 때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세가 발생이 될까요? 발생이 되겠죠. 왜냐하면 계약자, 즉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아버지고요.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낸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속세는 발생이 됩니다. 자, 계약자가 어머니고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들이 수익자가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죠? 어머니가 납부를 했고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이 증여세가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는 자녀가 계약자고 피보험자 아버지고 소득이 없는 자녀가 수익자일 경우에는 이 소득이 없으니까 이분이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자녀가 피보험자 아버지로 해서 수익자를 소득 있는 자녀로 했을 경우에 자, 계약자 돈을 내가 내고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나 다른 만기보험 같은 경우는 증여세가 없겠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다 보면 4번 유형, 즉 소득이 있는 자녀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될 경우 사망보험의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 부모님이 이미 계약자고 아들로 되어 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변경을 하면 되겠죠. 소득 있는 자녀와 소득 있는 자녀, 즉 동일인으로 계약자 수익자를 변경하면 되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가 감소가 되죠. 왜냐? 자, 예를 들어서 전체 보험료가 100이 있을 경우에 아버지가 보험료를 3분의 1을 납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계약자를 변경함으로 인해서 소득 있는 자녀로 이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를 3분의 1을 납부했을 경우 전체 사망보험금 중에서 3분의 2만큼은 세금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감소하게 되죠. 지금 당장 미성년자고 소득이 없다고 해서 상속세를 줄 수 없다. 그건 아니고요. 소득이 발생이 되면 계약자 수익자를 반드시 소득 있는 자녀로 바꿔주시면서 실제로 자동이체 통장도 소득이 있는 자녀의 급여 통장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인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 있는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증빙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때부터 최종적으로 납부한 금액만큼의 비율만큼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변경을 하시게 되면 상속세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자, 추정 상속 재산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증거가 있으면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요. 피상속인, 즉 사망하신 분이 1년 또는 2년 이내에 1년은 2억, 그리고 2년은 5억 이상 자산 종류별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가 불분명한 금액. 자, 이
포인트의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은 이 자산 종류별입니다. 따라서 뭐 부동산 자산이나 아니면 현금성 자산, 그 각 자산 종류별로 2억씩이기 때문에 뭐 최대 뭐 10억도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추정 상속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망 전에 이런 작업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추정 상속 재산 계산 방식을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이내에 2억 이상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 그리고 용도가 입증된 금액을 빼고요. 그리고 재산 처분 인출액 또는 채무 부담액 곱하기 20%, 최대 2억 원. 이 중에 1번, 2번 중에 작은 것을 빼는 거죠. 자,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1년 이내 예금을 10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근데 10억 원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처분 재산이 10억 원이죠. 자, 그러면 입증금액 0원. 자, 그러면 맥시멈 2억까지는 네, 상속재산에서 네, 빠지게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재산 종류별이니까 네, 또 2억을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상속인이 조금 이제 뭐 병으로 좀 많이 좀 유증하시다 그러면 네,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10년 내 증여재산 합산가액 줄이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모든 증여된 자산가액을 다시 네, 상속재산가액 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연세가 많이 드시거나 유증하신 분들은 네, 이렇게 좀 사전 증여를 활용하기 어렵죠. 따라서 이렇게 사위나 며느리 그리고 손주 등에 이렇게 사전 증여할 경우에는 상속세 합산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십니다.